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미남 로터리에서 금강식물원으로 이어지는 이 도로의 이름은 우장춘로입니다. 우장춘로 어귀에는 우장춘 탄생 100주년을 맞아 1999년 개관한 우장춘 기념관이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의) 면적 2층 규모의 기념관에는 우장춘의 생애와 업적을 보여주는 자료가 전시되어 있죠. 해마다 열리는 추모식에 참석해 고인에 대한 그리움을 달랜다는 정평규 씨. 그 시절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지금은 당시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저 원해고등학교 경계선 부근에 이제 망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길게 유리온실이 있었고요. 유리온실이 몇 동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짝에는 사택이 있었고, 연못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 본관이 있었고, 그 앞에는 이 전 포장이죠. 시험 포장. 시험 포장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우장춘은 동네와 어떤 연관이 있길래 이곳에 기념관이 세워진 것일까요? (1895년 10월 8일) 새벽,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 무리의 일본 낭인들이 경복궁을 습격합니다. 이들이 노린 건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였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조선인 훈련대 2대 대장, 그가 우장춘의 아버지 우범선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 일본을 본보기로 삼을 것을 주장한 친일 개화 세력이었죠. 우범선은 중인 출신으로 양반 자제들한테 훈련을 시킬 때도 내 이놈 소리를 들으면서 수모를 당했고, 그 뒤로 우범선은 일본의 신서유럽단의 일원으로 와서 4개월 정도를 돌아보면서 일본식으로 조선도 근대화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일본으로 망명한 우범선은 일본 여인 사카이 나카와 결혼합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우장춘이었죠. 우장춘이 5살 되던 1903년, 우범선은 고종의 최측근 고영근에 의해 암살당합니다. 우범선의 아들, 그것은 우장춘에겐 평생의 굴레였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지독한 가난과 조선인 혼혈에 대한 차가운 시선, 그것은 우장춘의 몫이었습니다. 1919년 동경제국대학 농학실과를 졸업하고 농림성 농사시험장에 취직합니다. 이것에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데 1936년 종의 합성이라는 논문으로 두각을 나타냅니다. 종의 합성은 서로 다른 종이 교배를 통해 새로운 종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채꽃이 몇백만 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배추와 양배추에서 생겼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정확히 증명했는데, 이는 다윈의 종간 합성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이론이었습니다. 다윈의 그 진화론은 종은 이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게 다윈의 진화론이고, 우장춘 박사님의 종의 합성 이론은 종을 벗어나서
딴 종끼리도 교잡이 가능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혁혁한 공원이십니다. 광복 이후 일본인 농학자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자 국민 대부분이 종사하던 농업이 큰 타격을 입습니다. 특히 김치 재료인 무와 배추는 종자가 없어 모두 일본에서 밀수입해야만 했죠. 심각한 식량난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도청이 부산에 있던 시절 주축이대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경상남도 농림국장 김종희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김치가 얼마나 중요한 음식입니까? 그런데 제대로 된 무, 배추 종자가 없으니 일본에서 몰래 들여와야 되고 이만저만 수고스러운 게 아니오. 무엇보다도 전문가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있긴 한데 우장춘 박사요. 내가 일본에 있을 때 닭게이 농장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어. 종의 합성이란 논문 발표로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농학자지요. 아, 네. 저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시겠습니까? 일본에 있는 게 훨씬 대우가 좋을 텐데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우장춘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있어. 바로 우범선이요. 범선? 일본 놈들이 명성황후를 시해할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우범선이요. 이런 사람의 자식을 어찌 데려온단 말이오? 사건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도 아닌데 너무 매도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 아버지 일로 아들까지 올가매는 건 너무 가혹합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굶어 죽을 판에 이것보다 급한 일이 어딨습니까? 자자자자자자자. 우리끼리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고 일단 우 박사에게 연락부터 합시다. 그쪽에서 안 한다고 할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야. 우버선님이 닭이 농장장을 할 때에 진주 도동 아니세요? 도동 거기에 포장에 있었습니다. 닭이 농장 포장에 있었어요. 거기에 근무를 했어요. 김재일권 분이. 그래서 그리 뭐 다 같은 회사 있고 저 장쟁이고 이 양반은 포장쟁이 뭐 포장이죠 포장. 그래서 그 추진한 겁니다. 김종과 함께 힘을 보탠 것은 동네 지역 유지들의 모임인 동네 기영회였습니다. 귀국하면 바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시험 농장을 만든 것도 동네였습니다. (1949년) 드디어 한국농업과학연구소가 문을 엽니다. 1950년 귀국한 우장춘이 소장을 맡으면서 우리나라 근대 농업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가족을 일본에 남겨둔 채 홀로 귀국할 정도로 우장춘의 각오는 대단했습니다. 맨 땅에 근대 농업을 일으키기 위한 첫걸음. 그것은 무, 배추 종자를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연구소 창고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수집한 종자가 쌓여갔습니다. 이 둘을 비교 시험한 후 우량 개체를 고르고 증식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 차례 실패 끝에 우 박사와 연구원들은 우량종자 생산에 성공합니다. 그 후 1952년 성공한 무와 배추의 종자를 진도에 심어 마침내 7천여 톤의 우량종자를 확보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무, 배추의 원형은 이때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신품종 종자를 보급하는 일이었습니다. 농민들을 설득할 획기적인 홍보 방법이 필요했죠. 그것이 바로 씨 없는 수박이었습니다. 이 우량무 종자란 말입니다. 교자? 우량? 뭔 소린겨? 육질이 촘촘한 재래산 무와 병충해에 강한 일본산 무, 이 둘의 장점만 골라서 만들어낸 게 이 종자입니다. 이 일본 무와 우리나라 무에 뭐 좋은 점만 쏙쏙 골라내서 만들어. 이 참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 당신들 믿고 했다가 하늘 농사 다 망치면 당신의 책임질 낀겨? 자,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품종에 좋은 것만 골라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걸 육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씨 없는 수박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김 박사. 자, 보세요. 진짜 씨가 없네. 아니 이거 진짜 수박 맞는겨? 사실 씨 없는 수박을 만든 사람은 일본의 유전학자 기하라 히토시입니다. 잘못 알려졌지만 씨 없는 수박을 통해 사람들은 육종의 우수성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육종의 힘이 마침 세다. 그러니까 육종을 하는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하게 돼. 힘을 준 게. 육종을 하면 이런 무서운 파워가 나오는 거다. 그런 생각 안 했던 게 생긴다. 근데 사실 이 육종을 해보면요. 우리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거거든, 사실은. 만드는 건데, 이거는 생각 안 했던 파워가 나온 거야. 한편 우장춘은 제주도에 온주 밀감을 심는 것을 시작으로 제주도가 귤 생산지로 자리매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또 일본에서 바이러스가 없는 씨감자를 수입해 대관령 재배에도 성공합니다. 그의 육종은 무, 배추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에 이르게 되죠. 이렇게 되자 우장춘은 인간 국보로 불릴 정도로 많은 이들의 칭송을 받게 됩니다. 우 박사님 와서 보시니까 무배추가 이제 한국 사람들 절대적인 경제 채소니까 그에 대해서 일단 새로운 종자를 만드셨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제 한국 사람이 많이 먹는 양파 그런 것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많이 하셨습니다. 뭐 감귤도 하시고, 뭐 한 건 뭐 일일이 열과 썰 정도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장춘의 노력에도 사람들은 결국 일본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죠. 결정적으로 드러난 것이 어머니의 임종을 앞두고 출국 허가를 받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어찌 됐어? 면목 없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아버지 조국을 위해 남은 평생 지키겠다고 가족들 다 두고 한국으로 건너왔는데 모든 걸 버리고 나라를 위해 일한 결과가 이거란 말이냐? 조국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는 건가? 한국에도 일본에도 속하지 못한 경계인에 머물러야 했던 우장춘. 이것이 그의 운명이었습니다. 이어진 어머니의 죽음. 그는 연구소에서 어머니의 넋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우장춘이 해온 일을 고맙게 여긴 사람들이 성금을 보내옵니다. 우장춘은 이 돈으로 물이 부족했던 농장에 어머니의 젖줄이라는 뜻의 자유천을 만듭니다. 매일 아침 자유천에 물을 길어 세수하고 주위를 청소하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애틋한 그리움을 이렇게 달랜 것이죠. 지금은 우물이 없어지고 지하수로 바뀌었지만 자유천은 우장춘 기념관에 오늘날까지 남아 그의 아픔을 말해줍니다. 말 못하지요. 통곡을 했습니다. 예, 혼자서 그 점잖은 어른이 분투룹을 하고 이래서 직원들을 본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참 전체 한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게 이제 일치가 돼가지고 그래 변소를 모시기로 그래 했어요. 하지만 우장춘 역시 죽음의 그림자를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숱하게 밤을 새며 쇠약해진 그는 서울 출장 중 12지장 궤양으로 수술을 받지만 끝내 59년 8월 10일 운명하고 맙니다. 그 후 농촌진흥청이 있는 수원의 여기산 자락에 묻힙니다. 운명하기 하루 전 이근식 농림부 장관이 찾아와 대한민국 문화포장을 수여합니다. 건국 이래 두 번째로 수여되는 영예로운 상이었죠. 우장춘이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남긴 말은 조국이 나를 인정했다였습니다. 폐허가 된 조국의 육정을 처음 전한 우장춘 박사. 그는 우리의 농업을 지금의 위치로 끌어올린 선구자였습니다. 빽빽한 건물 속에 기념관만이 그의 흔적을 전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이 터를 기억해야 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